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50명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80%가 아무런 증상 없이 멀쩡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영철 씨, 65세, 매일 아침 6시 한강 산책, 규칙적인 식사, 완벽한 건강관리. 그런데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받은 단 한 번의 검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몸이 아픈 곳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던 김영철 씨에게 의사가 전한 말은 다행히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늦었다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대장암은 조용한 암살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암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기 발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신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암 중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3기나 4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도 않는다. 복통도 없다. 그러니까 대장암 검진은 필요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변이나 복통,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박순자 씨는 62세입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오셨는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변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변이 가늘어지고 가끔 복부에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이미 대장암이 2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반면에 이정호 씨는 58세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50세가 넘으면서부터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3년 전 검진에서 제자리암이라고 불리는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종을 제거하고 2년 후 추적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2년 후 검사에서 또 다른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검사 결과 악성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여서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정기적인 검진 덕분에 대장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용종이라는 양성 종양에서 시작해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암으로 변해갑니다. 이 과정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용종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어서 아예 암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포괄적인 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조기 발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이런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 덕분입니다. 검진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분변잠 혈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대변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대변을 조금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가져가면 됩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 부담도 없는 검사입니다. 만약 분변잠 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2차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가늘고 긴 관을 항문을 통해 대장 안으로 넣어서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용종이나 암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무서워하시는데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가능해서 검사하는 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검사 전에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준비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은영 씨는 61세입니다.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고통스럽다는 후기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수면 내시경으로 했더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검사가 끝나 있었고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조은영 씨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다고 하네요. 대장암 발생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손상을 받고 이런 손상이 축적되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대장암이 발생한 가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0세 이전에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대장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흡연과 음주도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입니다. 흡연은 대장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를 오래 피울수록 많이 피울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도 위험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장이 연동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소되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반면에 비만은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장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어도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과 상관없이 50세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검진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대장암 검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검사인 분변잠혈 검사와 2차 검사인 대장 내시경입니다. 먼저 분변잠혈 검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대변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대장에 용종이나 암이 있으면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검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검진기관에서 체변통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체변통은 작은 플라스틱 용기인데 뚜껑에 작은 막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대변을 찔러서 조금 채취하면 됩니다. 대변의 여러 부분을 3군데 이상 찔러서 충분한 양을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선미 씨는 59세입니다. 처음 분변잠혈 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진기관에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선미 씨는 매년 검사를 받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검사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체변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치질이나 생리 등으로 출혈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장과 상관없는 출혈 때문에 위양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한 체변 용기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빨리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분변잠혈 검사의 정확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어도 출혈이 없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치질이나 다른 원인으로 출혈이 있으면 위양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수 씨는 64세입니다. 3년 전 분변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니 치질 때문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행히 대장은 정상이었죠. 김태수 씨는 이후로도 매년 검사를 받고 있는데 위양성이었지만 오히려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습관을 갖게 되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분변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2차 검사인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늘고 긴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 대장 안으로 넣어서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전에는 장을 깨끗하게 비우는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장 정결이라고 합니다. 보통 검사 전날부터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장 정결제를 복용합니다. 장 정결제는 강한 설사 작용을 일으켜서 장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워내는 약물입니다. 장 정결 과정이 검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되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장 안에 변이 남아있으면 작은 용종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이미숙 씨는 63세입니다.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장 정결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장 정결제를 마시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검사를 받고 나니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결된 장 덕분에 정확한 검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일반화되어서 검사 과정에서의 고통은 많이 줄었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진정제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동안 잠들어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검사가 끝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용종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작은 용종은 올가미로 잡아서 전기로 자르고 큰 용종은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용종을 제거한 후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합니다. 박영수 씨는 61세입니다. 2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1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었고 조직 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장에 공기가 들어가서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진정제의 영향으로 하루 정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에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후 식사는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상 식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장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캡슐 내시경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정확하고 표준적인 검사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장 컴퓨터 단층 촬영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대장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내시경보다 편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용종이 발견되면 결국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캡슐 내시경은 알약 모양의 카메라를 삼켜서 소장과 대장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대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강윤정 씨는 58세입니다. 5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된 후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자주 먹었는데 지금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매일 요구르트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추적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규칙적인 운동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해소되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특별히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술도 적당량을 넘으면 대장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를 함께하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비만은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 부분을 정리하면 대장암 검진은 분변 잠혈 검사와 대장 내시경으로 구성됩니다. 검사 방법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수면 내시경 덕분에 검사 과정의 고통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검진 결과 해석과 추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 검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변잠혈 검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음성과 양성으로 나뉩니다.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장에 용종이나 초기암이 있어도 출혈이 없으면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나와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질이나 항문 열상, 염증성 장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2차 검사인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윤상철 씨는 67세입니다. 작년에 분변잠혈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걱정만 했죠.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니 다행히 작은 용종 하나만 발견되었고 바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걱정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조기에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었거든요.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더 다양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물론 정상입니다. 대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다음 검사는 5년에서 10년 후에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자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용종은 크기와 모양,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작은 용종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큰 용종일수록 악성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종의 모양도 중요한데 납작한 용종보다는 돌출된 용종이 더 위험합니다. 용종이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용종은 내시경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지만 큰 용종은 여러 번에 나누어 제거하거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한 용종은 조직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합니다. 김정자 씨는 59세입니다. 3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일부에서 악성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금 더 늦게 발견했다면 수술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1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종을 제거한 후에는 추적 검사 일정이 정해집니다. 용종의 크기, 개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추적 검사 간격이 달라집니다. 작은 양성 용종 1개를 제거했다면 3년 후에 추적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큰 용종이나 여러 개의 용종을 제거했다면 1년 후에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장 내시경에서 암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초기 암이라면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진행된 암이라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된 대장암은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장 건강관리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5g에서 35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류가 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거나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과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들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콩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공급해줍니다. 견과류도 적당량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붉은 고기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이 좋습니다. 조영희 씨는 62세입니다. 2년 전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된 후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거의 매일 먹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대신 생선과 두부를 자주 먹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운동도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특별히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요가 같은 운동들도 좋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박동민 씨는 65세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져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로 변비가 없어졌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쉬워집니다.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커피나 술은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술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차는 괜찮지만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활동들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60세, 70세에 금연을 시작해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술도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에 소주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물론이고 다른 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은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50세 이전에도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검진 간격도 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혈변이나 흑변, 원인 모를 복통, 변비나 설사의 급작스러운 변화,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동안 대장암과 조기 발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고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는 물론이고 적절한 체중 유지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암검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